지금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토러스 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주요 체크포인트, 이번 주의 체크포인트도 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는데요. 앞서서 해외 변수들, 잭슨홀 미팅, 의사록 공개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유럽과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굉장히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최근에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1차적인 관심은 그 FOMC 의사록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QE 축소 가능성이 이제 9월에 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준의 의중을 가늠해보는 하나의 잣대로서 시장의 관심이 일단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주택 지표 발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QE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주택 경기가 너무 급속도로 빨리 회복이 됐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2006년에서 7년 동안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형성될 수 있었던 그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국 연준이 상당히 좀 긴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택 지표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과 유로존의 이제 PMI 제조업 지수가 이제 얼마나 나와주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 역시 경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느냐 여부 일단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이 지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을 해봤는데 내일장 전망과 전략에서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녹여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뚫는 모멘텀을 우리가 해외 나오는 지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요소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해외 쪽의 어떤 모멘텀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여전히 지금 금리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 하셨는데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회사채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중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에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한다는 부분이 있겠죠. 보시면은 펀드 매니저 심리 지수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그 상관관계는 이제 거의 반비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기의 개선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장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최근의 금리의 상승은 QE 축소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그 자산 버블이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달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은 기업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중 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멈추고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충격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글로벌 자금들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저희가 좀 돌다리 되돌리듯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하고 이제 유럽 쪽 지금 기대가 많은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표가 조금씩 살아나기 때문에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다소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은 나오는 수치에 대한 이제 신뢰도도 좀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CFC 금융이라고 해서 구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제 금리를 따먹는 그런 어떤 기업 금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차환을 눈앞에 두고는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강 업체들이 생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의 모습들도 좀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간 저에게 그 지표에서의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조업 지수가 어느 수준으로 나오느냐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림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유럽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일단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 관련 업종들, 화학이라든지 철강, 기계, 건설 업종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매를 해볼 만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 보시면 아무래도 외국인 순매수와 유럽, 중국 제조업 PMI 지수의 관계는 아무래도 이제 플러스의 관계를 보통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유럽과 중국 쪽의 그 제조업 PMI가 올라갔을 때는 조선업종의 외국인 순매수도 상당히 개선되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과 중국 쪽의 지표 개선을 보고 철강, 화학, 기계, 조선, 건설 쪽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금리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 후반대까지 상승을 해서 이론적인 금리 밴드가 한 2%, 4%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투자 심리 압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유로존 중국 경기와 관련된 트레이딩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도 일맥상통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경기에 기대어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은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백투스쿨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기저효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여전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덕산 하이메탈, LG 이노텍을 좀 관심 가지고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말씀드렸을 때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철강과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화학업종에서는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 코오롱인더 그리고 하나케미칼 좀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 구리가격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쪽은 상당히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메탈로스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구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동아지질, SK케미칼, GS 선정을 했고요. 저평가된 중소형주, 삼원강제, IM, 두산엔진을 선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일단은 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정석으로 봤을 때는 주식 비중을 지나치게 늘려놓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박스권 상단에서는 차익 실현 후에 현금을 가지고 조금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때를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 이 포트폴리오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의견과 수급 개선, 저평가 중소형주까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토러스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